어쨌든 간에. 자, 오늘은 일단 원리학교에 대해서 할게. 자, 이 원리학계는 뭐 말 그대로 학계니까 더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더한다는 얘기인데 이 원리니까 이 원리가 뭐겠어? 이 원자가 무슨 뭐다? 원금 얘기예요, 원금. 그다음에 이 리는 뭐겠어 그러면? 이자. 그렇지, 이자겠지.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랑 다 합쳐서 얼마냐?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학 배울 때 너희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 쌤 이거 왜 배워요? 아, 이런 거는 배워 놓으면 나중에 너희가 적금 넣고 이런 거 할 때 뭐 적금 이거 넣고 했었어요, 했어. 했었다고? 그래 뭐 다시 해보자. 그래가지고 뭐 금리 5%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아. 5% 이상 못 넘어가네 했잖아. 아, 했었구나. 하여튼 그거보다 좀 더 어렵게 할 거라서 왜? 오늘 정말 제대로 어렵게 할 거라서. 왜냐면 너희 기말고사가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도 빈틈없이 열심히 한번 해보자. 알겠지? 그래서 원금하고 이자를 합쳐가지고 이제 원리학계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일단 여기서 뭘 알아야냐면 요거 이제 중학교 건데 단리법이랑 복리법을 알아야 돼. 그래서 뭐 여기서는 이 자가 지금 전부 뭐다? 이자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래서 단리법은 뭐냐면 처음에 원금을 넣으면 그 원금에 대한 이자만 자꾸 붙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 뭐 내가 친구한테 10,000원을 빌려줬어. 그러니까 이자를 받는데 뭐 이자를 다는데 뭐 야 그러면 너 10%씩 이자 줘. 이렇게 이자밖에 좀 그래서 10만 원 빌려줬다 치자. 친구한테 10만 원 빌려주고 야 그러면 한 달에 1,000원씩만 갚어. 해서 한 달에 1,000원씩만 이자를 계속 받는 거야. 근데 만약에 이번 달에 얘가 이자를 못 줬어. 그럼 다음 달에 내가 그 1,000원에 대한 이자를 또 안 받지. 다음 달 되면 그냥 뭐다? 그냥 2,000원 줘. 이렇게 받을 거 아니야. 요렇게 받는 방법이 단리법이야. 그러니까 얘는 뭐 은행에 돈을 넣었다고 생각해도 되고 내가 10만 원을 넣잖아. 10만 원을 넣었는데 예를 들어서 이자가 10%라고 하자. 이자가 10%라고 하면 얘는 뭐 월이자라고 할까? 한 달이 지나잖아. 그럼 이 10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문데 얼마가 붙나냐면 10만 원 곱하기 100분의 10 해주면 뭐 이거 날리면 그 10분의 1이고 얼마 돼? 10,000원이지. 그럼 한 달 지나면 이자가 10,000원이 붙어. 그럼 내 돈이 얼마가 돼? 11만 원이 되잖아. 내 11만 원이 되잖아. 그럼 한 달이 또 지나. 한 달이 또 지나면 이 11만 원에 대한 이자가 붙는 게 아니라 처음 넣었던 이 원금에 대한 이자만 계속 붙는 거야. 또 얼마 붙는 거야? 또 내가 내 돈이 11만 원인데 여기에 10,000원 붙겠지? 그 다음 또 얼마? 내 돈이 12만 원인데 여기에 10,000원 붙겠지?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 게 단리법이야. 근데 우리가 실제로 현실 생활에서 뭐 친구들끼리 한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 친구들끼리 하면 돈도 잘, 이자도 잘 안 받는다, 그지? 그래서 이 단리법 쓰는 경우가 잘 있다, 없다? 없어. 특히나 은행에서는 아예 안 쓰지. 왜요? 은행에서는 이자가 붙으면 이자가 붙은 그 돈을 내 돈으로 인식하거든. 그러면 그 돈에 대한 이자가 다시 붙게 되잖아. 그래서 그때 은행에서 쓰는 건 뭐다? 복리법이라고. 이 복리는 이자에 또 이자가 붙는다. 요런 의미란 말이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지. 복리법으로 계산하면 처음에 내가 10만 원을 넣어. 그러면 한 달이 지나면 11만 원이 되잖아. 그러니까 10만 원에다가 이자 얼마? 10 곱하기 100분의 10 해가지고 이거 약분하면 만 원이니까 이게 11만 원이 되잖아. 11만 원이 되고 나면 또 한 달이 지나면 11만 원이 내 돈이고 뭐에 대해서? 이 11만 원에 대해서 이자가 붙거든. 그럼 11 곱하기 얼마? 100분의 10 이거에 대해서 이자가 붙은 거니까 얼마 붙는다? 11,000원이 붙어. 그러니까 이자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야? 많아지게 되는 거다, 그지? 이게 11,000원이니까 0.1이라서 1.1이 되겠지? 따라서 뭐다? 121,000원. 이게 내 돈이 된다고. 그러면 또 한 달이 지나면 뭐다? 내 돈이 지금 11만 1,000원인데 이 11만 1,000원에 대해서 몇 퍼센트? 10%의 이자가 다시 붙게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 이거 계산하면 이건 1.21이 될 거니까 여기다 더해주면 뭐가 된다? 13만 3,100원. 요렇게 이제 이자가 붙는다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러면 처음에 내가 이 돈은 내 돈이었고 요 이자에 대해서 이 10,000원은 이자에 대한 돈인데 이 10,000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고 10만 원에 대해서도 이자가 붙는 거잖아. 그래서 이자에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이걸 뭐라고 한다? 복리법이라고 한다고. 자, 얘를 복리법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지수로 갈 때 이걸 이미 했다, 그지? 그래서 단리법은 별로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정도만 그냥 체크하고 넘어가. 이름도 알 필요 없어, 사실. 그래서 복리법은 이거 이식 외워야 된다 그랬다, 그지? 원금이 A고 이율이 X%다. 자, 그래서 N년 후에 연이율이라고 할까? 자, N년 후에 이거 금액 어떻게 된다고? A 곱하기 얼마? 1 이자잖아. 빼면 안 되지, 그치? 1 얼마? 플러스 100분의 얼마? X 전체 뭐다? N승 이렇게 나온다고 그랬다, 그지? 그래서 복리법으로 해서 계산이 이렇게 된다는 거. 지수로 구해서 이미 쓰고 있었다, 그지? 상용노고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왔던 문제라고 했었고, 그지?
그래서 일단 요 식을 알고 있어야 돼. 오늘은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할 거거든. 알겠지? 오늘 이거보다 훨씬 어려운 거 할 거라서. 그거보다 어려운 게 있다. 이거는 중학교 건데? 진짜 어. 그래서 이거 체크만 한번 해보자. 원금이 A가 있는데 이게 1년이 지나? 1년이 지나면 원금이 A고 A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 붙는다? 100분의 X만큼 붙을 거라고. 그럼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어? A로 묶을 수 있지. 묶으면 얘는 뭐가 남고 1이 남고 얘는 100분의 X가 남다 그지? 그럼 이 돈이 내 돈이 되겠다 그지? 또 1년이 지나? 또 1년이 지나면 뭐에 대해서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잖아. 이자가 이미 붙어버린 이 돈이 내 돈이 되는 거니까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는 거니까 내 돈은 일단 A 곱하기 100분의 X가 될 거고 어느 돈에 대해서 A 곱하기 100분의 X라는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얼마가 붙는다? 100분의 X만큼 또 붙을 거라고. 그럼 이제 또 둘 다 뭘로 묶을 수 있어? 얘로 묶을 수 있겠네? 그렇지. 그럼 이건 A에 1 플러스 100분의 X로 묶으면 남는 게 뭐가 남아? 이건 다 빠져나갔지. 뭐가 남는다? 1만 남고 얘는 이거 빠져나갔으니까 뭐가 남아? 100분의 X가 남는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자 그래서 얘들은 똑같은 모양 두 개 곱하는 거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전체 제곱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하면 3년이 되면 세제곱, 4년이 되면 4제곱 이렇게 돼서 n년 후에는 n제곱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일단 요거를 기본으로 알고 있는 상황에서 출발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일단 시험에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학교 수업은 여기까지 안 했잖아 그지? 네. 시험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나올지 모르겠지만 오늘 일단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자. 기수불이랑 기말불이랑 이런 거까지 싹 다 해서 설명 조금 해줄게. 조금 어려울 거야 알겠지? 애들 좀 까다로워하는 내용이니까. 자 일단 요거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오늘은 뭐에 대해서 한번 해볼 거냐면 적금에 대해서 한번 해보자. 적금에 대해서 저번에 한번 얘기했었다 그지? 네. 어떻게 하는 거다? 은행이랑 약속을 한다 그랬지? 그래서 내가 매달 일정한 금액을 은행에 넣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뭐 한다? 몇 년 동안 혹은 뭐 몇 개월 동안 은행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매달 혹은 매년, 그러니까 매년은 아니겠지, 매달 넣는다고 해서 몇십 개월 동안 넣는다고 치면 은행에서 좋아 그러면 네가 꾸준히 이 돈을 보장해서 넣어줄 거니까 내가 이자를 좀 더 높게 쳐줄게 해서 이자를 쳐서 계산해서 받는 요걸 이제 적금이라고 한다 그랬다 그지? 그러면 이 적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원리합계로 계산을 하려고 보니까 봐봐 저번에 이것 때문에 좀 어렵다 그랬지? 내가 처음에 은행에 A를 넣어 1년이 지나 1년 연단위로 할게. 연단위로 1년이 지나 그럼 여기 이자가 붙는 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 여기만큼 이자가 붙겠다 그지? 근데 다음 해가 되면 내가 다시 여기다 뭘 해? A라는 원금을 다시 집어넣지. 그러면 얘랑 A로 묶으면 얘가 뭐가 되냐면 A로 묶으면 2 플러스 100분의 X 요렇게 이제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서 다시 뭐가 돼? 1년이 지난다 그지? 그러면 이 돈에 대해서 뭐가 붙는다? 이자가 붙겠네? 그럼 이 돈에 대해서 이자가 붙으면 A에 2 플러스 100분의 X만큼 이자 붙는 거에다가 곱하기 이자가 어떻게 붙냐면 1 플러스 100분의 X만큼 이자가 붙을 거라고. 이게 원금을 의미하고 이게 이자를 의미한다 그지? 근데 여기에 다시 내가 뭐다? 1년이 지났으니까 A라는 금액을 넣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공식을 만들기가 어떻더라? 어렵더라고. 일단 이거 A로 묶기 자체도 어렵다 그지? 이거 이해되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고. 그래서 적금은 이렇게 계산을 하지 않고 어떻게 계산을 한다고? 내가 매달 혹은 매년 집어넣는 금액에 대해서 이자를 각각을 따로 계산한다고 했었다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자. 내가 적금을 넣는데 원금을 A라고 하고 내가 10년 동안 넣을 거야. 10년 동안 넣을 거고 이율은 그냥 X%라고 할게. 이율은 X%.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자 처음에 원금 A를 넣어. 원금 A를 내면 얘는 자 내가 오늘 딱 넣었어. 적금을 10년 동안 넣을 거야.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10번 붙겠다 그치? 그럼 이자가 10번 붙을 거니까 얘는 10년 동안 들어가 있을 거니까 이자가 10번이 붙을 거란 말이야. 그럼 이 금액 얼마 돼? 9번 아니에요? 10년 동안 넣을 거니까 만 10년이라서 만 10년 오늘 넣으면 10년 후에 내가 찾을 거니까 1년 후에 이자 한번 붙고 2년 후에 한번 붙고 3년 후에 한번 붙고 10년 때 이자가 딱 붙자마자 내가 돈 찾아올 거니까 만 10년 그지? 그래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뭐가 된다? 10승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이걸 각각을 따로 계산한다고 생각해도 돼. 좀 어려우면 통장을 여러 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돼. 자 1년이 지나 내가 자 적금 10년 넣을 거야. 내가 내년 1년이 지났어. 1년이 지나면 은행에 다시 뭘 넣어야 돼? A라는 돈을 넣어야 되겠지.
그러면 처음 넣은 거랑 얘랑 얼마 차이 나냐면 1년이 차이 난다, 그치? 그럼 이놈은 이자가 몇 번이 붙게 된다? 자, 맨 처음 넣은 애가 이자가 10번 붙잖아. 1년 후에 얘를 집어넣었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겠어? 9번 붙겠다, 그치? 9년이 될 거니까 1년 후에 넣는 거니까 따라서 얘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몇 승? 9승이 될 거라고. 또 1년이 지나. 그럼 내가 은행에 찾아가서 또 돈을 얼마 넣겠어? A를 넣겠지. 그럼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까? 8번이 붙겠다, 그지?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8승 이렇게 이제 될 거라고. 그럼 그 다음에 넣으면 7번 붙겠지? 그 다음은 6번, 그 다음 5번 이렇게 되겠다, 그지? 그럼 내가 제일 마지막에 돈을 넣으러 가면 여기서 A를 집어넣게 되면 뭐다? A라는 금액을 넣으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을 거 아니야? 한 번만 딱 붙을 거라고. 이게 내가 10번째 넣는 거다, 그지? 이게 맨 처음에 넣었던 거고, 얘가 2번째 넣은 거고, 얘가 3번째 넣은 거고, 얘가 뭐다? 맨 마지막 10번째 넣는 돈이 될 거라고. 10번째 넣는 돈은 뭐다? 오늘 가서 딱 넣으면 만 1년이 딱 되는 순간 내가 그 돈을 찾을 거라고. 그치? 그렇게 해서 얘는 뭐다? 얼마나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1승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내가 각각을 맨 처음에 한번 넣고 1년 후에 넣고 1년 후에 넣고 이렇게 쭉 넣는 거에 대해서 이자가 다 각각 붙을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찾을 때는 뭐야? 이거 전부 다 내 돈이잖아. 전부 다 내 돈이니까 이 돈 전부 다 찾아야 되겠지. 그러니까 이 돈들을 전부 뭐 해줘야 되겠다? 더 해줘야 되겠네, 그치? 얘도 더 해줘야 되겠다, 그치? 더 하려고 보니까 봐봐.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거 보자. 요거 바로 위에 있는 건 뭐겠어? A에다가 이자 몇 번 붙었겠어? 2번 붙었을 거 아니야? 이거 위에 있는 건 3번 붙었을 거 아니야? 그럼 이걸 다 더해주는 거니까 봐봐. 여기서 이쪽으로 갈 때 곱하기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X 해주면 되지. 자, 위에 거는 3승이니까 여기서 그 위에 갈 때도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해주면 되겠다, 그지?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도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이걸 싹 다 더한다는 건 무슨 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 등비수열의 합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그럼 등비수열의 합은 등비수열. 자, 합 SN은 뭘로 구한다? R-1분의 첫장 A에 R의 N승 마이너스 1 요걸로 계산해주면 된다, 그지? R이 1보다 클 때는.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넣을 거야. 이 식에 그대로 넣으면 자, 합 S는 구해보자. 공비 얼마야? 여기서 이걸로 할 때 곱하기 뭐하고 있다? 1 플러스 100분의 X. 따라서 공비는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될 거고 여기 마이너스 1분의 됐지? 첫째 양 얼마야? 이게 첫째 양이지. 쌤 이게 처음 나온 거 아니에요? 이걸 첫째 양으로 해도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쪽으로 내려갈 때는 여기서 이걸 나누는 거라서 식을 적기가 조금 더 귀찮아.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걸 첫째 양으로 보는 게 좀 더 쉽다, 그지? 그러니까 첫째 양은 뭐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다, 그지? 이게 첫째 양이야. 요게 공비 얼마라고? 1 플러스 100분의 X가 공비였지. 요거 몇 승? 항수 몇 개야? 항수 몇 개? 10개가 나온다, 그지? 그래서 10승 마이너스 1. 요거 이제 계산해주면 이게 뭐다? 이제 적금. 계산할 때 원리합계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자, 요거 이해돼? 저번에 아마 여기 원리합계를 했으면 이 적금까지 아마 설명을 해줬을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요거보다 조금 더 자세히 할 거고. 유민아, 요거 이해되니? 희연아, 이거 알겠어? 오케이, 좋아. 그러면 오늘은 이제 적금인데 이 적금 같은 방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얘를 기수불이라고 그래. 기수불. 그래서 기수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적금이 있어. 적금. 요거 치울게. 요거 치우고 두 개를 비교해야 돼서 지금 칠판이 뭐 그렇게 큰 상황이 아니라서 치우고 기수불, 기말불로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그럼 기수불 말고 이제 이거랑 비교되는 게 뭐가 있냐면 기말불이라는 게 있거든. 이거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연금이나 할부 이런 애들이 기말불이야.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조금 더 알아야 돼. 그리고 오늘은 기수불에는 적금이 대표적이고 나온 다음에 적금이 나올 거니까 이거는 그냥 지금 설명을 했잖아.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줄 거야. 근데 조금 어려워가지고 좀 약간 이해를 잘해야 돼. 이해를. 알겠지? 그리고 어차피 문제 풀 때는 뭐다? 그냥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다 해서 외워서 그냥 숫자만 집어넣어주면 돼. 숫자만 넣으면 되는데 오늘 일단 이해하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한번 해보자. 자, 기수불이랑 기말불의 차이를 일단 먼저 설명해 줄게. 포커스는 여기에 조금 맞추는 게 너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기말불. 말. 그러니까 얘는 뭐냐면 입금하고 출금 있잖아. 입금은 돈을 넣는 거고 출금은 돈을 찾는 거니까. 얘는 말에 넣어서 말에 찾아. 말이 좀 어렵지? 자, 얘는 입금하고 출금이 있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초에 넣어서 말에 찾아.
자, 요 차이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이니까 너희가 내년부터 예를 들어서 이제 적금을 넣을 건데, 적금이라기보다는 돈을 넣을 건데 2021년이 되겠다, 그지? 그래서 너희가 2021년부터 2020년까지 넣는다고 하자. 아유, 30년. 미안해. 보통 11년부터 이제 적었는데 이제 당장 내년이 2021년이니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넣는다고 쳐. 몇 년이야 이거? 10년 동안이다, 그지? 근데 이거를 돈을 넣을 때 너희가 기수불로 돈을 넣는 거랑 기말불로 돈을 넣는 게 기간이 달라. 그러니까 기수불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넣는 거랑 기말불로 2021년부터 2030년까지 넣는 게 기간이 다르다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극단적으로 좀 생각하자.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기수불은 초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2021년을 기수불로 넣으면 얘는 언제 넣냐면 정확하게 하면 2021년 1월 1일 0시 0분부터 넣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찾는 건 언제 찾는 거야? 말에 찾는 거잖아. 말에. 무조건 찾는 건 말에 찾거든. 그럼 얘는 2030년 12월 31일 24시 00분에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게 정확하게 일자가 얼마가 돼? 만 10년이 되지. 만 10년. 이거 이해돼? 그러면 기말불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기말불로 넣잖아. 그럼 얘는 뭐다? 넣는 것도 말에 넣고 찾는 것도 말에 찾거든? 그럼 얘는 넣는 걸 언제 넣냐면 좀 극단적으로 생각해줘야 돼. 이거 12월 31일 24시에 돈을 넣어. 그래서 얘를 언제 찾냐면 2030년 12월 31일 24시에 찾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만으로 따지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만 몇 년이야? 만 9년이다, 그지? 그러니까 기수부라고 기말로 봐봐. 이 시간하고 이 시간 한번 봐봐, 이 시간. 똑같이 2021년이긴 한데 사실 이거 뭐라고 해도 똑같아, 이거 2022년 1월 1일 0시 0분이라고 해도 어차피 똑같은 시간이잖아. 맞잖아. 이거 12월 31일 23시 59분에서 24시 딱 되는 순간 0시 0분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의미적으로는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얘랑 몇 년 차이 난다? 1년이 차이 난다고. 그러니까 똑같이 10년을 넣는 건데 기수불은 만 10년을 넣는 거고 기말불은 뭐다? 만 9년을 넣는 거야. 연차로는 10년으로 적혀 있는데 일단 여기서 헷갈리면 안 돼. 기수불이랑 기말불이라는 용어에서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아까 진이가 맨 처음에 한번 물어봤었잖아. 저 10년이에요 이렇게 물어봤었잖아. 그래서 그걸 볼 때 너희가 얘들이 기수불인지 기말불인지, 물론 이게 너무 약간 옛날 스타일이긴 하거든 얘들아. 이게 지금 너무 옛날 스타일이 하는데 정말 살얼음판을 디디는 마음으로 정말 빠짐없이 설명을 해주자. 약간 이런 의미로 설명을 하는 거라서. 그러면 학교 수업 시간에 저거 안 나오면 시간 안 나올까요? 그럴 확률이 엄청 높지. 이거 수능이 절대 안 나오거든. 수능에는 적금도 안 나와. 원래 학계 자체가 안 나와. 근데 내신에서는 원래 학계가 그래도 가끔 나오는 추세거든. 원래. 그래서 일단 알아놔야 돼. 그리고 얘는 이해만 하면 얘기했잖아. 이거 이해만 하면 그냥 공식에다 숫자만 넣으면 다 바로 나오거든. 그래서 조금 이해하자. 기수불이랑 기말불이 연차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거든. 그럼 이거 왜 차이 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해 줄게. 이거 할부랑 연금 설명할 때 같이 설명을 좀 해줄게. 요거 이해되지? 요거 설명할 때 조금 더 설명해 줄게. 자, 그래서 이게 1년이 차이 난다는 거. 그래서 나중에 계산할 때도 계산법이 좀 다르다는 걸 좀 기억해두자, 알겠지? 자, 이거 좀 지워도 되겠지? 그러면 봐봐. 요걸로 할게. 이제 기수불 적금을 할 건데 지금 기준은 전부 이거야. 원금이 A고 이율이 X%고 N년 후. 그랬을 때 복리법은 요렇게 이제 계산을 한다고 했었다, 그지? 자, 아까는 적금을 조금 더 너희한테 쉽게 설명하려고 10년을 기준으로 했어. 10년을 기준으로. 10년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번에는 N년을 기준으로 여기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자, 적금이야, 적금. 그러니까 적금이 대표적인 기수불이라고 그랬지. 그럼 내가 N년 동안 넣을 거란 말이야. 그럼 얘는 뭐다? 기수불이기 때문에 그냥 만 N년이야. 그럼 처음에 내가 A라는 금액을 넣어. 얘는 이자 몇 번부터? 아까도 했지. 이자 N번 묻겠지. 그럼 N년 오니까 너무 길게 적었나? 이자가 N번 묻겠지. N번 붙으니까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뭐다? N승이 될 거라고. 맨 처음에 넣었던 A라는 돈은 이자가 N번이 붙을 거라고. 그럼 그 다음 1년이 지나고 나면 내가 뭐다? A라는 금액 또 넣을 거 아니야. 그럼 1년 후니까 얘는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1년 후에 내가 A를 넣었잖아. 얘는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그렇지. n-1번이 붙겠지.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n-x 이렇게 이제 된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자, 아까 했던 거다, 그지? 그 다음 A를 넣으면 얘는 몇 번부터? n-2번이 붙게 될 거니까 얘는 뭐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n-2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자, 여기까지 따라오고 있지. 그러면 쭉 가가지고 얘가 마지막에 A라는 금액을 넣으면 얘는 이자가 몇 번 붙게 된다? 한 번 딱 붙게 된다고. 요거 이해돼? 한 번 딱 붙게 돼. 그러면 얘는 몇 번이다? 얘가 처음에 넣은 거고, 얘가 두 번째 넣은 거고, 얘가 세 번째 넣은 거고, 얘가 이제 n번째 넣은 게 된단 말이야. n번째 넣은 게 되면서 얘는 금액이 뭐다?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1승 요렇게 이제 나온다고. 그럼 적금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돈 전체가 뭐다? 전부 내 돈이지 이거. 이걸 싹 다 더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를 첫째 항으로 보고 여기서 올라가면서 계산한다고 치면 공비는 뭐가 된다? 1 플러스 100분의 x가 공비가 될 거라고. 그래서 합은 어떻게 구해주면 된다? 요놈의 합은 요걸로 계산하면 되니까 r이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x에 100분의 x승 이렇게 되겠다, 그치? x승이 아니구나. 1 플러스 100분의 x 여기에다가 빼기 1분의 첫째 항이 뭐가 된다? 요놈이 되지. 첫째 항이 요놈이 되니까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가 첫째 항이 될 거고, 그럼 공비는 얼마니까? 1 플러스 100분의 x니까 이놈의 n승 마이너스 요렇게 이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다고. 이거 이해돼? 자, 적금으로 한 건데 그냥 미지수 아까 이건 10승이었는데 요것만 그냥 n승으로 바꾼 것밖에 없어. 항수가 n개가 됐으니까. 이게 기술을 계산이었다 그래. 적금 계산이었지. 그럼 기말부를 한번 보자. 기말부는 말에 넣어서 말에 찾는 거거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놈하고 뭐다? 만 1년이 차이가 나. 1년이 차이가 나도 똑같은 연도를 놓더라도 1년이 차이가 나는 거든. 그러면 봐봐. 기말부를 한번 해보자. 처음에 내가 A를 넣어. n년 후에 이거 이자 몇 번 붙을까? 이거 n년 후에 이자 몇 번 붙을까? 다시 한번 하자. 이거 n년 후에 이자 몇 번 붙어? 그렇지. 얘 n-1번이 붙는다, 그치? 자, 조금 어려울 수 있어. 다시 한번 해볼게. 2021년부터 2030년까지 계산할 거거든. 2030년. 자, 기수불은 어떻게 되냐면 기수불은 얘를 언제 넣는다? 2021년 1월 1일에 넣어. 그럼 얘는 1년이 지나게 되면 2022년 1월 1일이 되겠지? 2년이 지나면 이게 1년이고 2년이다. 2년이 지나면 2023년 1월 1일이 되겠다. 그지? 그러니까 자, 1년 지나면 여기다 더하기를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2030년 1월 1일이 되면 이거 이자 몇 번 붙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이자 몇 번 붙어? 9번 붙는다. 그지? 근데 내가 이 돈을 언제 찾는다? 2030년 12월 31일을 찾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자가 한 번 더 붙지. 그러니까 기수불은 이자가 몇 번 붙냐면 10번이 붙는다고. 이자가 10년 동안 집어넣으면 이자가 10번이 붙게 된단 말이야. 근데 기말불은 봐봐. 얘는 처음 넣는 게 2021년 12월 31일을 날 넣어. 그럼 얘는 1년 지나면 2022년 12월 31일 날 이자가 한 번 붙지. 그럼 여기다 더하기 구해봐. 얘 더하기 구하면 얘가 2030년 12월 31일이 이게 더하기 9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데는 이자가 몇 번이 붙겠어? 이거 9번밖에 안 붙어. 그러니까 10년 동안 넣었으면 기수불과 기말불은 만 1년이 차이니까 이자가 뭐다? 한 번 차이가 난다고. 한 번 덜 붙게 된다고. 기말불은. 그러니까 얘는 n년 동안 넣으면 처음 넣은 게 이자가 n번이 붙는데 얘는 처음 넣으면 이자가 몇 번 붙는다? n-1번이 딱 붙게 돼. 따라서 이 돈의 이자는 얼마가 되냐면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n-1승이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지. 유민 알겠니? 희연 알겠어? 오케이. 자, 이거만 잘 계산하면 되는데, 그럼 봐봐. 두 번째 A 넣어. 이거 당연히 1년 후에 넣었으니까 이자 몇 번 붙겠어? n-2번 붙겠지. 따라서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에 n-2승이 돼. 그럼 그 다음 집어넣는 건 당연히 이자 몇 번 붙겠어? n-3번 붙겠다, 그치? 어차피 1년 후에 넣는 거니까 이자가 한 번씩 덜 붙을 거 아니야. 근데 문제는 이거거든? 얘도 지금 몇 번을 넣어야 되냐면 n번을 넣어야 된단 말이야. n번을 넣어야 되면 얘가 첫 번째지, 얘가 두 번째지, 얘가 세 번째지. 그럼 쭉 와서 얘가 지금 n번째 A라는 금액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n번째 A 금액을 딱 넣으면 얘는 마지막에 넣은 n번째 넣은 돈은 이자가 몇 번이 붙을까?
이거 이자 몇 번 붙을까? 0번. 그렇지. 이거 이자가 0번이 붙어. 이자가 아예 안 붙어. 이게 은행으로 생각하면 말이 좀 안 되거든. 봐봐. 이건 이자가 한 번도 안 붙는 이유가 뭐냐면 얘는 A라는 금액을 딱 넣자마자 오케이 돈 다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거든. 자 다시 이때 처음 넣는 거야. 2021년 12월 30일에 처음 넣어. 2022년 12월 30일에 두 번째 넣어. 이게 처음 입금 두 번째 입금이야. 그럼 얘는 이때 10번째 입금을 딱 하는 거잖아. 10년이 되는 거니까. 그럼 얘는 입금을 하자마자 바로 뭐 해야 돼? 출금을 해야 된다고. 12월 30일날 출금이니까. 그래서 얘는 입금하자마자 출금하는 거니까 이자가 붙겠어 안 붙겠어? 당연히 안 붙겠지. 요거 이해돼? 그래서 얘는 이자가 몇 번 붙냐면 0번에 이자가 붙게 된다는 걸 수 있다고. 0번. 조금 어렵다 그지? 그러면 이런 걸 왜 계산해야 되는지 조금 이따가 설명해 줄게. 자 일단 요렇게 되면 그러면 얘는 요거 하나 위에 있는 게 n-1번째 집어넣은 놈이 A라는 금액을 넣으면 이자가 한 번 붙겠지. 여기서 한 번 붙겠지. 따라서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1승 이렇게 될 거거든. 그럼 어쨌든 돈을 찾을 때는 이 돈이 전부 내 돈이 될 거 아니야. 이 돈이 전부 내 돈이 되겠지. 그럼 이거 다 더해야 되겠다 그지? 그럼 여기서 1로 갈 때 공비 얼마야? 역시나 1 플러스 100분의 X다 그지? 자 여기서 이거 올라갈 때 1 플러스 100분의 X 곱한 거니까 공비는 똑같다 그지? 그럼 이거 합구해보자. 합은 자 다시 이거야. R-1분의 첫장 A의 Rn승 마이너스 1 공비 얼마? 이거니까 공비는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되겠다 그지? 요게 R이지. 빼기 1분의 첫장 뭐야? 이게 이제 첫장이다 그지? 첫장이 뭐로 바뀌냐면 A로 바뀌어. 다시 곱하기 공비 얼마야? 이거지? 1 플러스 100분의 X지. 자 이거 항수 몇 개야 이거? 그렇지. 이거 1부터 n까지니까 항수는 이거 n인 거잖아. 그러니까 얘랑 비교하면 각 항마다 R이 한 개씩 부족해요. 각 항마다 R이 한 개씩 부족할 뿐이지 뭐다? n 개수는 똑같다고. 따라서 이거 전체 n승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걸 수 있다고. 그래서 비교해보면 이 식과 이 식에서 차이는 뭐밖에 없다? 첫째 항밖에 없어. 첫째 항에만 차이 있고 나머지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수 있다고. 완전히 똑같다는 걸 수 있다고. 기수불과 기말불은 뭐의 차이밖에 없다? 첫 장의 차이밖에 없다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이 조금 이제 너희 입장에서는 학생들한테 설명해보면 이 부분 아니 은행에 돈을 넣는데 돈을 마지막에 넣자마자 찾아가는 게 어딨어요? 약간 이게 의구심이 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 근데 이거는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연금이랑 할부로 좀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 요걸 조금 이해해주자. 요걸 좀 이해하자 이거. 요거 뭐냐면 식이 얘는 이렇게 나오고 기수불은 이렇게 나오고 기말불은 이렇게 나오고 확률적으로 따지자면 학교 시험에 원리합계가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 근데 만약 나온다면 보통 적금이 나와. 그러니까 기수불, 기말불을 구분하는 것조차도 배우지 않아. 알겠지? 배우지 않아. 이거 되게 옛날 스타일이야. 옛날 스타일인데 근데 만약 나온다면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 일단 요렇게 나온다는 거 알고 요거 조금 지우고 할부에 대해서 조금 설명해 줄게. 연금이나 할부에 대해서 좀 설명해 줄게. 지워도 될까? 네. 요 왼쪽 거 좀 지울게. 너희는 아직은 안 해봤을 건데 너희 할부가 뭔지 아니? 할부? 어? 아니야. 할부는 돈을 빌리는 개념은 아니지. 뭐라고? 기간 동안 계산하는. 아 맞아. 그러니까 나눠서 계산하는 거잖아. 보자. 보자. 희연아, 요새 뭐 좀 비싼 것 중에 가지고 싶은 거 없니? 아 이제 동물의 숲은 떠나갔구나. 너무 좀 갖고 야 씨. 야 좀 비싼 거 중에 진짜 비싼 거 중에 좀 아이도 좀 가지고 싶다 뭐 이런 거 없어? 아씨 그거 비싼 게 아니잖아. 값어치를 어떻게 매겨 그거? 값어치를 못 매긴다. 그러니까 값어치 어떻게 매겨 그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유민아 혹시 없니? 러시아 군인? 그것도 못 매겨. 용병으로 살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한번 해보자. 야 탱크 너무 비싸네.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자. 너희가 새로 휴대폰을 좀 산다고 하자. 새로 휴대폰 얼마? 요새 휴대폰 너무 비싸서 150 하면 너무 비싸니까 계산이 좀 어려우니까 100만 원짜리를 할부한다고 해보자. 저는 보통이라서 30만 원짜리면 충분한데 안 바꿔주시면 그래서 이거 한번 보자. 자, 내가 휴대폰을 살 건데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살 거야.
휴대폰을. 근데 할부가 뭐야? 내가 할부는 보통 뭘로 하냐면 카드로 하잖아. 카드로 하잖아.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금으로 계산하는 거랑 카드로 계산하는 게 조금 의미가 다르긴 하지만 실제로 할부는 이거라고. 내가 이걸 사야 돼. 근데 내가 이걸 살 때 10개월 할부로 샀다고 하자. 내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살 건데 얘를 10개월 할부를 할 거거든. 그럼 10개월 할부를 하겠다는 이유가 뭐야? 얘가 100만 원인데 내가 지금 뭐가 없다? 돈이 없어. 그래서 몇 번 나눠서 내겠다는 얘기야? 10번 나눠서 내겠다는 얘기잖아. 한 달에 10만 원씩 내면 돼요. 근데 잘 생각해봐. 야, 너희가 판매자라고 생각해봐. 내가 판매자야. 내가 물건을 팔 거야. 내가 물건을 팔 건데 100만 원짜리 물건을 팔 건데 어떤 사람은 지금 와서 내한테 100만 원을 바로 주고 100만 원의 휴대폰을 사가겠대. 근데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이 100만 원짜리를 제가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10번 나눠서 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10번 나눠서 내는데 너희 생각해봐. 10번 나눠서 내면 너희가 만약 이 돈을 100만 원을 받아서 한 방에 100만 원을 팔아가지고 이걸 받아서 은행에 넣어놓으면 10개월 동안 너희한테 뭐가 붙어? 이자가 붙지. 이자가 붙지. 100만 원을 넣어놓으면 10개월 동안 이자 붙을 거 아니야. 그럼 내 돈이 어떻게 돼? 늘어난다, 그지? 그럼 100만 원이 아니라 이 돈은 내가 10개월에 내 돈이 가치가 어떻게 돼? 100만 원보다 더 늘겠지. 근데 만약에 얘가 10번을 나눠서 내겠대. 다시 할게. 그냥 내가 100만 원짜리 살 건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게. 이 판매자 입장에서 내가 10개월 할부로 줄 거라고 해서 10만 원씩 10번을 받으면 판매자 입장에서 뭐가 나온다? 손해가 보인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할부로 살 거면 판매자한테 약속을 하나 해줘야 된다고. 내가 10개월 동안 나눠서 돈을 낼게. 대신 니는 손해 안 보게 해줄게. 이거 약속해줘야 된다고. 자, 여기서부터 계산이 조금 어려워. 그럼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되냐면 봐봐. 총 금액을 맞춘다고 생각하면 돼. 총 금액을 맞춰줘. 언제? 10개월 후에. 10개월 후에 총 금액에 있어서 이 판매자가 손해를 보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지?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해주면 이렇게 계산해. 자, 판매자가 봐봐. 100만 원의 물건을 팔아. 그래서 입장이 달라. 판매자 입장이랑 구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좀 달라, 입장이. 그래서 판매자 입장에서는 돈을 어떻게 계산을 해주냐면 얘를 식은행에 내한테 팔았다고 생각하는 거 대신에 은행에 100만 원을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돈을 내가 바로 줄 수 없잖아, 판매자한테. 그러니까 이 100만 원을 10개월 동안 은행에 넣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이자까지 쳐줘야 되는. 그렇지. 그러면 야, 100만 원이었어. 얘를 얼마 넣었냐면 10개월 동안 넣어놨어. 10개월 동안 넣으면 이율이 X%라는 거면 1 플러스 100분의 S의 10승이 되겠지. 내가 판매자한테 이 돈을 주는 거야. 언제까지? 10개월까지. 몇 번에 나눠서? 10번에 나눠서. 이거 이해돼? 자, 그러면 봐봐. 자, 나는 이제 판매자한테 돈을 줄 거야. 10번에 나눠서. 근데 봐봐. 너희 10개월 할부를 정확하게 아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이 물건을 샀어. 그럼 할부로 끊으면 내가 그 자리에서 좋아. 10분의 1을 먼저 줄게 하고 10분의 1을 먼저 주나? 안 주지. 자, 봐봐. 내가 지금 물건을 구매해. 이게 좀 자리가 조금 없는데 여기서 볼까? 내가 물건을 구매해. 이게 1월이야. 1월 1일이라고 하자. 내가 1월 1일에 구매를 해. 그럼 처음으로 내가 돈을 주는 건 언제 주냐면 이걸 1월 30일에 준다고. 이달 말에. 그러니까 이게 사실 카드를 사용하면 조금 다르긴 한데 부모님들이 카드를 들고 가가지고 물론 체크카드는 좀 달라. 신용카드를 들고 가서 10개월 할부를 탁 끊었어. 그럼 그걸 딱 끊자마자 내 통장에서 돈 바로 빠져나가나? 아니지. 그거 끌고 언제 빠져나가? 이달 말에 카드 값을 계산할 때 그 돈이 빠져나가잖아. 이거 이해되지? 그러니까 내가 구매를 1월 1일에 했으면 내가 이 사람한테 처음으로 돈을 줘야 되는 게 이때라고 말해줘야 된다고. 그러면 그 다음에 언제 주겠어? 2월 30일이라 좀 하긴 그렇고 2월 28일에 주겠지? 그 다음 언제 주겠어? 3월 31일에 주겠다, 그지? 그 다음은 4월 30일에 주겠지? 이렇게 해서 내가 몇 번 만에 준다? 10번을 나눠서 줄 거란 말이야. 그러면 10번을 나눠서 줄 거니까 맨 마지막에 주는 건 뭐가 된다? 10월 30일. 이때가 될 거라고. 10번째 줘야 되니까 이때 내가 마지막으로 입금 딱 해주면서 오케이, 계산 끝. 됐지? 이렇게 해주면 된다고. 이거 이해돼? 그러면 내가 이때 금액을 A 준다고 하자. 금액 A 준다고 할게. 이때도 금액 A 주고 이때도 A 주고 이때도 A 주고 해서 이때 금액을 A 준다고 하자고. 그러면 오케이, 나는 A를 10번 줘야 되니까
10 곱하기 A가 이 금액하고 같으면 된다 해서 이거 10으로 나눠서 구매자한테 주면 판매자한테 주면 이거 될까 안 될까? 안 되죠. 이 계산은 맞아 안 맞아? 왜? 뭐라고? 아니 판매자한테 이렇게 약속을 한 거 다시 한번 할게. 판매자한테 이렇게 약속한 거야. 내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사는데 내가 지금 당장 돈이 없고 10개월 할부로 살게. 10번을 나눠서 줄게. 근데 내가 지금 당장 100만 원을 못 주니까 네가 10개월 후에 이걸 은행에 넣어놨을 때 10개월치의 돈을 내가 다 채워줄게. 이렇게 주는 거거든. 근데 저렇게 하면 소비자가 손해 안 봐요. 그렇지. 이렇게 하면 누가 손해다? 내가 손해지. 그래서 할부를 그렇게 강조하는구나. 이렇게 하면 돼. 아니야. 이 계산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할부를 강조하는 게 아니고 이 계산이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선 이게 왜 손해냐면 봐봐. 내가 A라는 금액을 얘한테 주잖아. 그럼 이걸 어려워. 그러니까 이거 이해만 아니야. 이거 어려워. 이거 어려운 거 맞아. 이게 옛날에 되게 어려운 문제였어. 그래서 이게.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런 구육 문제 내리가 없으면 믿는다.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한다면 뭐 안 해도 되겠지만. 내가 합시다. 안 돼. 여유가 있을 때 하자. 쌤, 하고 빨리 그 전에 빨리 수업 딱 빼봅시다. 좋다, 그치? 그치. 그러니까 빨리 빼야 되는데 희연이 자꾸 학원에 안 오더라고. 야! 그만 좀 자! 나도 빨리 빼고 싶은데 현이가 안 와. 이걸 원래 수요일에 써야 된다고. 수요일에 어제 써야 되는 거라고. 어제 이것만 하고 수업 안 하려고 그랬거든. 자 다시 얘들아. 얘들아. 아니야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야. 이게 합리적인 사고야. 여기 봐. 선배 등깨 먹으려고 만든 거니까 이거. 봐봐. 너희 생각해서 봐봐. 내가 판매자한테 1월 30일에 A를 줘. 2월 28일에 A를 줘. 해가지고 이렇게 10번을 주잖아. 근데 반대로 생각해봐. 내가 이때 판매자한테 돈을 안 줘. 야 어차피 내가 10개월 동안 이만큼만 얘한테 주면 되잖아. 그럼 나 중간에 돈 안 줄래? 중간에 돈 안 주고 나 그냥 10개월째 되는 날 이 돈 정확하게 얘한테 딱 줄게. 한 방에. 그래서 내가 1월 30일에 이거를 은행에 넣어. 이 돈을 은행에 넣어. 그러니까 은행에 넣으면 이 돈이 A라는 돈이 9개월 동안 뭐가 붙겠어? 이자 붙겠지. 이 돈을 다시 은행에 넣어. 은행에 넣으면 이 돈이 다시 이자가 붙겠지. 몇 번? 8번.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A로 이렇게 나눠서 10번을 얘한테 주는 게 나아? 아니면 은행에 이걸 넣었다가 은행에서 찾아서 얘한테 주는 게 나아? 그렇지. 은행에서 찾아서 주는 게 낫다. 그치? 이게 나한테 이득이잖아. 그래서 요 계산이 틀렸고 어떻게 계산하냐면 자 판매자의 금액은 10개월 후에 이자까지 쳐서 내가 주겠다라고 그 금액을 줘. 그리고 나는 어떻게 한다? 이 금액을 은행에 넣었다고 가정을 해. 다시 알겠지? 그래서 계산을 언제 한다? 중간중간에 요만큼 계산하고 요만큼 계산하고 요만큼 계산하고 요만큼 계산하는 게 아니고 판매자한테 약속할 때 나는 10개월 후에 너 이자까지 줄게. 10개월 후에 한 방에 줄게. 해놓고 내가 매달 뭐다? 은행에 돈을 넣는다고 생각을 해야 된다고. 내가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자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와. 자 얘 은행에 넣어. 이거 은행에 넣어. 얘 이자 몇 번부터? 9번 붙지. 얘 이자 몇 번부터? 8번. 얘는 몇 번부터? 7번. 얘는 몇 번부터? 6번 이렇게 붙겠다. 그지? 그러면 마지막에 넣는 돈은 사실 은행에 넣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지. 은행에 딱 넣자마자 이 날이 뭐다? 돈 줘야 되는 날이잖아. 판매자한테. 그럼 얘는 은행에 돈을 딱 넣자마자 얘는 뭐 해야 돼? 찾아야 되지. 얘 이자부터 안 붙어? 안 붙으니까 이거 이자 0번 붙겠다. 그지? 요 계산이 뭐다? 기말부리야. 어려워. 그러니까 왜 얘가 연말에 돈을 넣냐면 월말에 이게 연말에 왜 돈을 넣냐면 할부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할부랑? 그렇지. 근데 기말불 계산이 여기 계산이고 이거랑 같다. 요렇게 계산해야 되는 문제라서 요거 설명한다고 한번 설명해 줬어. 그렇구나. 그래서 기말불이 할부랑 똑같다니까 여기 적어놨잖아. 기말불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다? 연금이랑 할부라고. 맞지. 오늘은 요일을 이해만 좀 해줘. 이거 지금 너희가 수식 적고 해도 수식 외우고 이거 지금 못할 거야.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나중에 학교 시험에서 얘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 학교에 선생님이 프린터를 줬는데 거기 문제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근데 뭐 또 훌륭하신 선생님들이 수능에도 안 나오면 이런 문제를 내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신에서는 그리고 내신을 까다롭게 내려면 검들여 봄직한 문제야. 너 여기까지 공부했니? 약간 이런 의미로 내기 좋은 문제라는 거지. 기말이 어렵게 나올 거니까. 물론 사실 이 문제는 내가 얘기할게.
이거 청담구를 위한 문제야. 근데 이번에 범위가 작아서 네. 경기도보다 청담이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을 것 같아. 아싸! 희한하겠지. 굳이 내가 그렇게까지 얘기를 안 하려고 했지만 아무튼 이거는 그것 알겠지? 너희 범위가 너무 좁아서 거기에서 어려운 문제 하나씩 내려면 이거 나올 만하거든. 이게 너무 불쌍하네. 그리고 애들이 이거 어려워해. 이거 어려워해. 자, 그래서 여기 볼게. 그럼 얘가 이자 9번 붙었으니까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x의 9승이 되겠지? 얘는 a 곱하기 1 플러스 100분의 8승이 되겠지? 그래서 이놈이 되는 거니까 내가 계산한 돈은 뭐가 된다? 합으로 계산해줘야 된다고. 그래서 공비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x에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얼마? a지. 그럼 공비 얼마? 1 플러스 100분의 x에 10승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라는 거지. 자, 이게 등호가 성립하는 a 값을 내가 매달 은행에 지불하든 판매자에게 지불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주로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 내가 매달 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인가? 100만원짜리 휴대폰을 10개월 할부로 샀을 때 내가 매달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얼마이냐? 다른 거 아니에요? 왜? 첫째 달에는 9번 붙어있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걸 계산한 거를 갖게 되는 A 값을 내가 매달 은행에 넣든 매달 판매자한테 넣든 똑같다고. 그래서 이 A를 구하는 문제들이 이제 보통 나오는 문제로 나와. 어렵다. 진짜 어렵다. 진짜 어렵네. 알겠지? 이게 또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문제를 읽잖아. 말이 어려워. 뭐 하라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인데 그래서 이거 좀 할부가 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거야. 너희가 할부가 잘 모를 거니까. 됐지? 자 그럼 연금도 설명 조금 해줄게. 이건 설명만 하면 돼. 설명만. 이것만 설명하고 좀 쉽게 지우고. 자 원리는 이제 설명을 다 했으니까 연금은 뭐냐면 너 연금은 혹시 뭔지 아니? 국민연금 같은 아 국민연금 같은 거 그런 것도 있고. 뭐 하는 거야? 빨리 말해봐. 연금을 내가 기업 입장에서 얘기해 줄게. 기업 너희가 나중에 대기업에 들어갔다 치자. 복지가 잘 돼 있으니까. 그러면 대기업에서 뭘 주냐면 퇴직금이라는 걸 주거든. 아 맞아.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보통 너희들 나오는 월급 있지. 거기에 10% 정도로 산정해. 10% 정도. 그러니까 내 월급이 500만 원이다. 그러면 매달 퇴직금으로 10%를 떼. 10% 정도 산정이 되는 거지. 그럼 그 50이니까 1년을 모으면 600만 원이 되겠지. 그래서 보통 퇴직금을 계산할 때 내 한 달 월급이 내 1년 퇴직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봐. 내가 자 너희들이 한 달에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하자. 그럼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30년 일했다고 해볼게. 30년. 이 돈이 얼마야? 3년 하면 1,500만 원이지. 30년 얼마야? 1억 5천이다, 그지? 1억 5천. 1억 5천인데 봐봐. 이게 지금 500만 원이면 한 달에 그러니까 1년에 500만 원 적용되는 게 아니라 600만 원이 모이거든? 그럼 600만 원에 대해서 30만 원 계산하면 1억 8천이다, 그지? 근데 월급이 회사를 다니면 점점 오르겠지? 2억 정도 계산할게. 너희 때는 이거보다 훨씬 금액이 클 거야. 너희 때는 이거보다 금액이 크겠지. 지금 기준으로도 월 500만 원이면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 월급. 500은 큰 금액인데, 그래서 너희 퇴직금이 2억이야. 그럼 회사에서 보통 나올 때, 요즘에는 그냥 주거나 아니면 회사들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이걸 안 모아. 왜냐면 회사에서 한 명이 퇴직할 때 이 정도의 금액을 주려면 너무 부담스럽거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산하는 회사들도 있어. 물론 대기업은 아니지만, 대기업은 안 그렇지만. 그래서 2년을 받았다 치자. 그럼 너희한테 결정하라 그래. 야, 너희 나갈 때 퇴직금 한 방에 줄까? 연금으로 줄까? 결정하라고 하거든. 한 번에 있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한 방에? 연금이 좋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의 성격에 따라 달라. 이제 내가 퇴직을 하고 뭐 다른 소일거리라든지 할 게 있어. 내 용돈벌이가 좀 있어. 그럼 굳이 이걸 한 방에 받을 필요 없잖아.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 퇴직금 받아서 치킨 장사 하다가 막 퇴직금 한 2억에서 3억 정도 받아가지고 치킨 장사하자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하면 1억 나가거든. 해가지고 장사했는데 장사가 안 돼. 문 닫아 그럼 1억 날리고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보통 장사를 할 거다 하는 사람들은 퇴직금을 일시불로 받아. 왜냐면 장사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냥 나는 뭐 집도 있고 그냥 생활하는데 별 문제 없으니까 그냥 매달 내 생각해봐. 이게 2억이잖아. 그러면 매달 한 200만 원씩 받는다고 할까? 매달 200만 원씩 받아. 그럼 몇 번 받을 수 있어? 근데 몇 년에 살을지 모르잖아. 어? 네가 퇴직하고 1년 뒤에 그냥 뒤지면 어떡해?
그럼 가족이 가져가지. 아 그래요? 아 저렇게 불신해. 세상을 저렇게 불신한다니까. 그래서 한 달에 뭐 예를 들어서 200만 원씩 받는다. 한 100번 받을 수 있다, 그지? 그래서 그게 큰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연금으로 계산이 되면 이렇게 계산이 된다고. 저 그럼 연금으로 받겠습니다. 2억이 뭐 연금으로 받을 거면 봐봐. 회사에서 연금으로 주는데 내한테 한 달에 200만 원씩 준다고 진짜. 그럼 내한테 100번을 줘야 돼. 100번을 줘야 되면 한 10년 정도 되는 거다, 그지? 10년 좀 안 되지만 9년 정도 되지만 10년 정도를 줘야 되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퇴직금이 이만큼 있으면 예를 들어서 남편도 퇴직금이 이만큼 있다. 그럼 나도 200 받고 남편도 200 받으면 금액이 너무 크잖아.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한 달에 100만 원만 받겠다. 나도 100만 원 받고 남편도 100만 원씩 받는다 치자. 뭐 이 정도면 생활할 수 있고 집 있고 이러면 생활돼. 이 정도 충분히 뭐 용돈으로만 쓰면 되는데. 그래서 100만 원씩 받는다 치자. 그래서 한 달에 뭐 200만 원 생활이 되니까. 그럼 100만 원씩 받는다 치면 얘를 몇 번 받을 수 있냐면 200번을 받을 수 있다, 그지? 200번 받을 수 있다, 그지? 200번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200번 나눠 받는다고 하자. 200번. 그러면 회사에서 100만 원씩 200번을 준대. 그럼 내 입장에서 이거 손해야 이득이야? 회사에 내 퇴직금 2억이야. 한 방에 받으면 2억 받을 수 있어. 근데 회사에서 한 달에 100만 원씩 200번을 나눠서 주겠다. 한 20년 되겠다, 그지? 20년 좀 안 되지만 20년을 나눠서 주겠대. 그럼 내 입장에서 한 방에 받는 게 이득이야? 아니면 100만 원씩 200번 받는 게 이득이야? 100번이 이득은 한 방에 받는 게 이득이지. 한 방에 받아서 이걸 어디다 넣나? 통장. 은행에 넣는 거지. 그럼 이자 쳐줄 거 아니야, 은행에선. 2억이면 많이 그렇지.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계산을 한다? 요걸로 계산한다고. 아니 내가 회사에서 아니 내 돈이 2억이야. 야, 내 돈이 2억이야. 내 돈이 2억인데 회사에서 100만 원씩 딱 200번 주겠대. 이자 10원도 안 쳐주고. 야, 그럼 그냥 줘. 야, 그냥 줘가지고 은행에 2억 넣으면 VIP 대접받아. 그러니까 야, 그냥 줘. 내가 은행에 넣을게. 그냥 다 일시불로 줘서 내가 그리고 은행에 넣고 은행에서 연금 신청을 할 수 있거든. 은행에서 연금처럼 계산할 수 있게끔 신청을 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기업에서도 이걸 뭐 쳐준다? 이자 쳐줄 거 아니야. 그러면 이 계산을 하는 거야. 내가 200번을 나눠서 받을 거야. 그러면 200번을 나눠서 받으면 여기에 이자가 몇 번이 붙는다? 200번이 붙는 템데.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다고. 2억에 대해서 회사에서 어떻게 계산하냐면 1 플러스 100분의 x에 200 쓴 만큼을 계산해줘. 이게 20년 동안 붙는다고 하면 이거에 대한 이자가 어마어마하겠지. 그래놓고 그러면 이 금액을 회사에서 200으로 나눠서 내한테 주면 회사에서 손해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내한테 매달 A라는 금액을 준다고 친다고. 그러면 이자는 1 플러스 100분의 X가 될 거니까 R 마이너스 1분의 첫째 항 이거에 뭐다? 1 플러스 100분의 X에 200승 마이너스 요렇게 이제 계산한 이 A 금액을 뭐다? 매달 내 통장에 넣어준다고. 그럼 200번을 나눠서 받는다면 나는 분명히 뭐다? 매달 100만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겠다, 그지? 그러니까 200번, 사실은 100만 원씩 굳이 받겠다면 200번은 훨씬 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요렇게 계산을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연금의 입장에서는 이게 이렇게 되지. 마지막에 A 금액 있잖아. 이 A 금액이 회사에서 이거지. 마지막 돈을 딱 집어서 안녕, 이제 계산 끝났어. 남은 여생 편하게 살아. 뭐 이제 이렇게 하겠지. 이거 이해돼? 그래서 이 연금 줄 때랑 지웠구나. 연금이랑 할부 계산할 때 어떤 방법? 기말고래 방법을 이용해 준다는 거. 마지막에 딱 주면 계산 끝이지. 안녕? 약간 이렇게 하고 끝이라고. 그래서 마지막 거에 뭐가 붙지 않는다? 이자가 붙지 않는다는 거지. 마지막에 주면 끝이니까. 요 원리야. 알겠지? 그래서 기말고래는 마지막에 붙지 않는다? 이자가 붙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기말불, 기수불의 차이가 뭐고 적금이랑 연금, 할부가 어떤 식으로 계산이 되는 건지 원리만 조금 이해해두지. 알겠지? 시험 전에 혹시 나올 가능성이 있으면 다시 한번 설명해 줄 건데 일단 요걸 알고 있으면 그때 설명하기가 좀 더 편할 거니까. 알겠지? 5만 쉬었다 할게.